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순방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세일즈 외교일 것 같습니다. 이번 순방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올해 들어 첫 번째 순방, 세일즈 외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먼저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예, 먼저 UAE로부터서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 달러를 유치한 것 자체가 이미 기록적인 어떤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원체 안 좋습니다. 이제 300억 달러라는 게 돈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투자로 이루어졌을 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이 경제 효과는 수백억 달러로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타결하는데 큰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관섭 국정조정수석이 기획수석이죠.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였다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번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를 제대로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총평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MOU라는 게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아직은 양해각서 수준입니다. 이게 실제 계약으로 이어져서 우리 기업과의 이제 협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48건의 MOU부터 시작을 해서 또 양국 정상회담이 공동 성명문에 이 300억 달러를 명기했다라는 데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네. 특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반세기 만에 최악의 불황이거든요. 지금 아마 이제 미국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유럽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도 성장세가 예년만 못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그나마 세일즈 외교를 할 타겟이 어디냐? 그러면 지금 5.1달러로 돈 벌고 있는 중동, 그다음에 인도, 그렇죠. 아세안 이런 국가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새 첫 순방 국가를 이제 중동 찍고 그다음에 스위스까지 갔다. 스위스는 이제 다보스 폼이라는 게 이제 워낙에 많은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이제 모여 있다 보니까 아마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청해서 3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건 이제 분명히 이제 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다만 구설수도 있었어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이제 UAE에 아랍에미리트의 적이라고 이제 이 발언한 게 외교 갈시에 좀 불씨가 돼서 좀 외교적 성과를 좀 반감시키지 않았나, 이런 이제 지적은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좀 얘기를 해보면 아까 300억 달러가 굉장한 큰 어떻게 발자취를 남길 만한 MOU를 맺고 왔는데 이 부분을 좀 이제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어떤 부분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됩니까? 예, 이 소장님께서 MOU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은 여러 단계가 남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맞는데, 어쨌든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물꼬를 트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물꼬 없이 투자 유치 성과를 낸 경우는 사실 없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MOU 단계더라도 상당히 의의를 부여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게 말로만 끝날 어떤 그런 MOU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UAE 측에서도 양국 간의 신뢰 문제를 자기들이 먼저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MOU 자체가 이게 그냥 문서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단계별로 뭘 하겠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여수에 있는 우리 오일 탱커에 일단 UAE가 우선적으로 일단 자기들이 그랬거든. 신뢰의 표시로 한국에다가 먼저 오일을 자기들 석유 비축 기지에다가 공급해 주겠다. 그것도 시작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 앞으로 해외 인프라 투자 수주를 하기 위해서 나갈 때 그때 사실은 금융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UAE 국부 펀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펀드에서 융자 등을 통해서 한국 인프라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또 원전이나 방산 또 여러 또 에너지 등에 대해서 제3국 진출을 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씩 이루어진다면은 네. 이거는 300억이 아니라 정말 그보다 더 큰 규모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MOU가
일반적인 MOU와는 좀 달라 보인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설명에 나섰어요. 그동안도 이제 사실은 지난해에도 빌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왔었을 때 300억 달러 비슷한 규모의 체결하면서 야 이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겠느냐.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한 절반 정도 수준만 해도 잘했다라는 평가를 해왔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명에 나섰는데 물론 구체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우리가 이제 이 기대했던 에너지나 방산이나 원자력을 뛰어넘어서 다양합니다. 이번에는 바이오부터 우주항공, 문화 컨텐츠까지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신사업까지 협력을 좀 다변화했다라는 데 큰 의미를 둘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 현재 이제 만에 하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MOU라는 게 똑같은 이 조건의 계약이라면 이제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경쟁국이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기술을 제기하게 되면 사실 말을 바꾸거나 계약을 뒤집어도 우리가 법적으로 거기를 이제 탓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이번에는 양국 정상의 공동 성명 합의문에다가 한국에 300억 달러 투자를 명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모하메드 대통령이 한마디를 했어요. 우리나라와의 긴 이제 신뢰를 통해서 이번 이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정했다라고 잘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우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바라카 원전을 비롯해서 굉장히 공들여서 다른 어떤 세계의 유사한 경쟁국보다도 이제 약속 기한을 지키면서도 그쪽이 원하는 조건을 대부분 다 들어주면서 안전성 있는 원전을 완성했고 또 지금 시운전 중인 1, 2호기가 2에서 3, 4호기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신뢰가 밑바탕에 깔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의 MOU보다는 조금 더 네. 신뢰성이 좀 가지 않느냐라는 이제 이 어떤 이제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본인 스스로 이제 1호 영업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업인들도 상당히 많이 함께 갔단 말이죠. 이번 세일즈 외교에서의 대통령의 나서는 모습은 앞서서 나서서 일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동안에 뭐 바로 전 정부 얘기입니다만은 기업과 상당히 그 척을 두는 그런 그 여러 정책이나 또 은행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이번에 UAE뿐만 아니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바로 그 한 100여 명의 기업인들,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들과 더불어서 모든 그 이 일정을 같이 또 소화한 측면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300억 달러의 그 투자 유치 성과가 실현되려고 그러면은 정부도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기업인들이 무엇보다도 열심히 뛰어야 되고 또 기업인들이 또 현지 정부와의 관계를 잘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정부가 나서서 특히 대통령이 나서서 비즈니스를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것은 매우 좋았고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1호 세일즈맨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과거 MB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들이 이제 해외 나가서 여러 가지 뭐 이 외교적 또 그 세일즈 외교 성과를 뭐 선명하고 끝내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챙기는 부서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그런 걸 챙기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또 정부 당국자들도 기업인들과 협력해서 이번에 성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그런 좋은 체제를 만들었고 또 기업은 또 정부를 신뢰하고 또 정부는 기업한테 자긍심도 주면서 사업을 잘해서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에서 이게 뭐 국내에서도 해야 되지만 해외에서 하니까 더 보기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다시피 이제 전 세계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돈 있는 곳이 오일머니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70년대처럼 제2의 중동붐이 가능합니까? 일단 정부는 크게 기대를 걸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앞서 제가 이제 세계 경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수출도 녹록치 않은데 내수도 지금 받쳐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기관에서는 뭐 하는조차도 우리는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고 올해도 성장률이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못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11개 외국계 증권사의 올해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보면 1% 남짓이에요. 네. 하물며 노무라 증권은 우리가 마이너스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 수 있고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한은이 5월이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활로를 찾으려고 하면 전 세계가 공이 지금 가장 돈을 잘 벌고 있는 나라가 누구냐? 오일 갖고 있는 오일머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시진핑 주석도 중동으로 날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어요, 우리랑. 왜냐하면 뭐 사우디가 지금 펼치고 있는 미래 도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5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이 프로젝트가 지금 첫 삽을 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마음대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금 사우디 왕세자가 왔을 당시에 300억 달러도 의미가 있지만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와의 이제 300억 달러는 더더욱 의미가 있는 게 구체적으로 MOU의 체결에 하나 둘씩 우리 기업들 그리고 UAE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들 그리고 국부 펀드들이 MOU를 체결하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한 UAE 비즈니스 포럼이 열렸는데 여기에 양국 기업인 320여 명이 몰렸습니다. 네. 모여서 이 공공기관과 UAE 기업 간으로 최소한 6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조 한 5천억 원 상당의 2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세부적으로 에너지 협력 분야 6건, 이 사업 분야에 대해서 8건, 방산 분야의 3건 이렇게 구체적인 기업과 기업 간 이제 MOU를 체결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고 아마 과거 1970년대 오일 쇼크의 당시에는 우리도 경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주로 건설 경기였어요. 건설이라는 건 인력을 파견해서 우리가 집을 지어주고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보면 원전, 에너지, 방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기술 발전이라는 우주항공이라든가 문화 콘텐츠라든가 수소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굉장히 고사양화된 고부가가치의 서비스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미래 계속 10년, 20년 우리가 유지보수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산업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중동은 우리가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수출과 그리고 이제 수출 다변화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도 위험하고 그러면 유럽까지도 성장이 막힌다면 우리의 빅3 수출이 다 흔들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아세안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수출 다변화 목적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이쪽을 공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교수님, 이 UAE뿐만 아니라 이제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여기에 누가 협업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크고 앞으로 이제 제2의 중동 붐을 우리가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곳 정세도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그쪽에다 잘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중동 국가들은 지금부터 15년이나 20년 전부터서 포스트 오일 시대. 네. 즉 뭐 기름을 파다 보면은 이제 금방 뭐 10년이나 20년 후쯤이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기름이 끊기는 나라들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산업화를 해 왔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 유가가 뭐 바닥을 치고 이러는 통에 사실 돈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고유가 시대가 중동 국가들한테는 진짜 제대로 된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된 거고 우리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수출 시장은 다 막혀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열리는 시장들이 중동, 뭐 인도 뭐 이 정도인데. 네. 지금 이 시기를 이제 우리가 잘 해야 될 거. 그 나라들은 중동 국가들은 물론 뭐 우리보다 기술력이 나은 유럽 국가나 미국도 있습니다만은 자기들도 그런 거 이런 거 가장 그 선진 단계에 있는 이런 국가들보다는 그래도 좀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이런 나라들과의 어떤 파트너십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의 또 제조업이나 또 첨단 또 신산업 이런 데 있어서는 기술력이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양국 간의 신뢰 관계도 있고 작년에 사실 그 저기 이집트에 원전 우리가 수주를 했죠. 네. 거기에다가 또 UAE에는 우리가 이제 바카라 이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이제 시공을 이제 거의 다 마무리 가는 이런 단계고 그런 이제 우리의 이거 실력을 중동 지역에 잘 확립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그 대통령의 순방이 그야말로 제2의 중동 붐을 여는 이제 키를 열어 제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이제 청정 에너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전 수출에 대해서 좀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바라카 원전이 2009년 수주를 해서 2021년 1기, 2022년에 2기가 시험 가동 중에 있고요. 3, 4기가 내년 후내년에 이제 가동이 될 예정에 있는데 네. 1기, 2기만 하더라도 지금 이 아랍에미리트 수도에 한 60% 전기를 공급하고 있고요. 전체 국가 아랍에미리트에 한 15% 전기를 공급할 정도로 굉장히 의존도가 높습니다. 여기다 기술력까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아랍에미레이트가 원전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데 내부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한전이 추가로 이제 이 오퍼를 하게 되면 심각하게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바라카 원전은 한전뿐 아니라 삼성, 현대차, 두산과 같은 원팀 코리아가 만들어낸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막 위에 이제 이 기적을 이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중동에서 추가 원전이 나올 경우 수주가 나올 경우 굉장히 우리가 한 발짝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건 분명하고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 지금 이 아랍에미리트는 돈, 자본이 있고 우리는 기술이 있으니까 네. 제3국을 공동으로 한번 시장을 개척해보자라는 데까지 한 발 더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좀 고배를 마셨던 영국을 제일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는 영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아요. 이번 300억 달러의 이제 투자 유치 이전에 가장 큰 경우에 이 아랍에미리트의 단일 국가로는 영국이거든요. 네. 거의 뭐 100억 파운드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번에 뛰어넘었지만 어쨌든 양국이 합의를 하게 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원전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양국 간 협력이 더 진일보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끝으로 윤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서 경제 위기를 정상 위기로 돌파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순방을 보면서 가능할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예, 상당히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세일즈 외교 자체가 상당히 성과가 있었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경제가 이렇게 유지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비록 우리가 이제 MOU 단계지만은 우리 자체가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나서서 그 MOU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제 정부가 좀 더 세밀하게 대외 통상적 정책을 잘 펼쳐 나가면은 네. 뭐 이 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300억 달러가 아니라 1,0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앞으로 열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윤 대통령의 순방 결과를 좀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